계속해서 도시주택소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도시주택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고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영 의원입니다. 지난주에 행정감사 보시느냐고 도시주택국 국장님과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23년도 결산감사 시간인데요. 도시계획과 23쪽 보시면은 도시 기본계획 수립 예산이 9억 7,200만 원에 지출이 9억 200만 원 이렇게 이제 이용을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2차분이 1억 8,200만 원이고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3차분이 4억 6,900만 원이고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3차분이 2억 100만 원인데 이게 변경 용역 이렇게 계속해서 연타로다가 이렇게 변경되는 이유가 뭐죠? 도시계획에 대해서? 이 용역이 보통 한 2년 넘게 진행이 되는 용역이라요. 네. 총괄 금액은 계약이 돼 있고 당해년도마다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도시계획 심의위원님들 지금 보통 한 몇 년 지금 최고 많이 연임하신 분이 몇 년이시죠? 5회 정도 연임하신 분이 5회? 계시죠. 예, 그러면 10년? 이제 성별이 안 맞아서 네.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밀정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그 도시계획을 전공한 분이 많지 않아서 이제 그렇게 하는 예가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운영에 운영경비 5천만 원이 그분들 수당인가요? 예, 그 수당하고 이제 그런 거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도시계획 심의 운영위원회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평택시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계시지만 평택시 도시계획이 좀 어느 지역이 지금 고덕 신도시도 그렇고 청북 신도시도 그렇고 또 이쪽 여기 신도시가 어디죠? 남부 지역이 용이 이제 소사벌하고 네, 이제 네. 고덕하고 네. 청북 세 군데 택지개발로 한 데죠. 거기.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현재 문제점들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문제점들. 예, 그거는 이제 지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나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제가 이렇게 타 도시 이렇게 가고 이렇게 벤치마킹도 가봤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본 데도 있지만은 진주시 같은 데는 잘 돼 있어요. 도시계획. 진주. 다녀오셨어요? 잘 돼 있죠. 진주가 갖고 있는 게 있고요. 이제 우리시가 갖고 있는 게 있고 진주는 이제 난강을 끼고 이제 진주성이 있고 그 안에 이제 국립박물관이 위치돼 있어서 그 진주의 랜드마크죠. 난강하고 진주성, 진주 박물관이 랜드마크인데 이제 그 역사가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데하고 우리하고는 조금 이제 좀 도시가 좀 다르니까요. 예.
아니 그래서 이제 저희 평택시도 그런 좀 잘 되어 있는 도시에 이제 우리 도시주택국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한 번씩 이렇게 견학도 해보시고 벤치마킹도 다녀봐 보시고 해서 좀 많이 접목을 좀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예, 오르신 지적이고요. 지난주 간부회의 때 우리 직원들이 이제 저 송도라든가 청라지구라든가 이제 6개 정도 신도시 갔다 와서 시의 접목 벤치마킹에서 접목시킬 것들을 이제 간부회의 때 보고한 바 있고요. 하반기에도 계속 이제 벤치마킹 할 예정에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의견대로 계속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지정보과의 업무 추진비가 제일 적어요. 500만 원이 안 되네. 497만 9,870원이에요. 그 업무 추진비 그거 가지고 1년 동안 가능하십니까? 예, 그 정도로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거의 맞춰가지고 예산에. 저 국장님, 토지정보과 업무 추진비가 왜 이렇게 적어요? 이제 예산 인따위로 이제 규정대로 이제 예산 마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적습니다. 예. 적죠? 그러면 토지정보과는 업무를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 어떻게 좀 예산 증액이 가능합니까? 저기 예산부서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읍면동이 업무 추진비가 얼마죠? 읍면동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글쎄 그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읍면동. 읍면동보다 적은 것 같은데 액수가. 그러면 뭐 토지 정보도 중요한 부서인데 국장님 꼭 책임지고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우리 뭐 도시주택국 뭐 또 우리 도시개발과장 또 건축허가과장님, 주택과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올해도 좀 열심히들 하셔서 우리 평택시의 진짜 도시 같은 도시, 진짜 시민이 살기 편안한 도시 이런 쪽으로 좀 잘 운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예. 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예. 네, 김영주 의원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뭐 2023년도 세출 결산 총괄은 이미 뭐 결산 심사도 했고 저희가 행정감사도 했는데 오늘 또 총괄 또 이제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택국 총 예산을 아까 강정구 의원님께서도 다 말씀하셨는데 주택국 예산이 447억 9,702만 원 중에 지출이 382억 3,293만 원. 집행률이 85.3%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2월액이 좀 많이 있어요. 2월액이 26억 4,099만 원인데 명시 2월이 20억 9,626만 원, 사고 2월이 3억 3,891억, 계속 비율이 2억 5,808만 원 정도 해서 집행 잔액이 39억 2,309만 원, 8.75% 집행 잔액이 나왔어요. 이 집행 잔액이 8.7% 많지는 않지만 이게 39억 정도가 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이거 집행을 이렇게 맞춰서 할 수는 없었나요? 예, 이제 집행 잔액을 보면 이제
많이 남은 거가 맞고요. 지금 네. 사유를 제가 분석해 보면은 네. 그 청년 이제 이제 뭐죠? 청년 월세 한시주택 이거 예. 특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대부분이에요. 한 14억 아, 대부분이라 그래요? 14억. 이게 이제 좀 기준을 조금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기준을 좀 바꿔야 되는데 기준이 너무 좀 타이트해서 제한적인가요? 좀 지원자가 없어서 이제 이게 그 예산이 이제 남은 거예요. 남은 거지 이제 딴 거는 없습니다. 예. 청년 지원 정책 지원 그 정책에 그 까다로운가요? 그 지원하려면 내막이 소득 수준이나 이제 이런 걸 다 보기 때문에 부모까지 다 보기 때문에 부모 재산까지. 이게 조금 지원해 주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 움직임이 조금 있는 거죠 지금. 네, 지금 이게 지금 이제 청년월세 한시 지원 사업이 이제 예. 원래는 이게 이제 끝나야 될 사업이었는데 예. 이게 이제 코로나 때 생겼던 끝나야 될 사업이었는데 이게 이제 전세 사기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그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안 끝내고 계속 내려오는데 현재 기준은 그 당시 코로나 때 기준을 갖다 안 바꾸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국도비 사업을 예산 내려오는데 내신에 내려오는데 집행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제 저희도 현재 보면은 계속 좀 완화 좀 시켜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국토부가 좀 쉽게 못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청년이 지금 18세부터 39세까지인가요? 대상이? 이거는 34세까지입니다. 34세까지. 34세까지. 그러면 그 뭐랄까 소득 수준 몇 %까지가 이게 지원 대상이에요? 부모 재산까지 합쳐서? 이게 지금 보면은 저희 시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예. 취업을 한 청년들은 대상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데 보면 이제 대학교가 많은 데들 예. 이런 데들은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뭐 이게 취업을 안 하는 학생들이 많은 도시는 가능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대학교보다는 이제 취업한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는 그래서 신청을 하면은 저희는 보면 한 60% 정도가 떨어져요.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말 그대로 저희는 이제 취업을 한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 지역 여건상으로 저희가 좀 많은 거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이게 좀 형평성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취업을 해서 돈을 좀 번다고 하면 이게 대상이 안 된다. 학생들 부모 재산이 많고 학생들은 지원이 대상이 된다. 이런 것도 좀 약간은 어떤 그 이견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 뭐 하긴 정부 정책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청년 지원이라고 하면 무슨 학생은 되고 취업한 사람은 안 된다. 이거는 저 돈 버는 사람은 안 된다 소리잖아요. 안 된다 소리인데 그래도 이게 소득 기준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져야 되는데 뭐 아닌 말로 저기 부모 잘 만난 사람들은 학생 뭐 대학 뭐 공부까지도 다 할 수도 있지만 생계가 힘들고 어려우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취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형평성에 저는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뭐 정부 정책이긴 하지만 우리 평택시에도 보편적으로 다 이렇게 좀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주택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저번에 상임위 때도 우리 예, 행감 때도 그랬죠. 우리 의원님들 말씀해 주셔가지고 예. 저희 지금 같이 지금 보고 있고요. 현재 보면 저희도 계속 지금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 내용을 좀 파악하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도시 개발 계획과 좀 한번 볼게요. 원래 그 42억 예산이 42억이고 지출액이 31억 3,700. 2월 금액이 보니까 9억 8,241만 원, 명시 2월이 8억 2,186만 원, 사고 2월이 1억 6,055만 원 됐는데 이게 그 집행 잔액이 보니까 1억 2,549만 원이에요. 49만 원인데 이게 그 명시 2월이 금액이 많이 있어요. 이 이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그 저희 그 대부분 이제 용역비고요. 저희 예. 그 도시 기본계획 수립하고 도시 관리계획 수립 그리고 이제 그 작년에 그 공모에서 됐던 그 빛으로 행복한 야간 경관 조명 그 개선 사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 그게 작년에 경기도 심의가 좀 늦어지면서 불가피하게 2월을 했고요. 요거는
사업이 마무리가 돼서 올해 그 4억 이상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 용역비도 그 계약에 따라서 그 차수분으로 해서 이제 그 계획적으로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저희가 이제 사업비가 이제 모자라서 집행 못하는 데도 있는데 이렇게 집행 잔액은 얼마 남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명시월 그 2월액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그래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줄였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 다른 데 예산도 또 필요할 때도 쓸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이래서 이런 것 좀 고려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를 한번 볼게요. 도시개발과가 이제 5억 예산이 5억 8,370만 원. 여기에 이제 지출이 3억 4,961만 원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2월 금액을 살펴보니까 2억 580만 원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사고 2월이 한 건이 있는데 아니 사고 2월이 아니라 그 계속비 2월이 2억 580만 원이 있어요. 이게 그 마을 회관 뭐 신축 뭐 아니구나. 도시개발 사업이구나. 예. 이거 지금 얘기한 거고 됐고 건축허가가 볼게요. 건축허가가가 27억 1,132만 원, 지출이 24억 6,646만 원. 2월액이 이제 얼마 되지는 않는데 7,190만 원이 있어요. 네. 여기에 이제 그 사고 2월이 한 건이 있어요. 이게 아까 얘기하는데 기존 뭐 지출이 안 된 그 비용에서 못한 금액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게 지금 이제 마을회관 건립 과정에서 예, 그 배수관로 설치를 하면서 예, 그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이제 협의가 지연되면서 예, 예. 부득이하게 그 공사 마무리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올해 그 4월달에 이제 마무리가 돼서 지급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완료한 예, 상태인 예. 거예요. 그 1년에 보통 이제 마을 그 회관 정자 건립은 보통 뭐 건수는 어떻게 돼요? 정자 건립은 지금 거의 이제 작년엔 지원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요즘은 이제 마을에 그 정자를 별로 이렇게 건립하는 추세는 아닌 것 같은데 요즘 노인정이라든가 그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이 정자 건립 사업은 계속 지속될 건가요? 지금 이제 저희가 수요 조사를 매년 해서 예, 예. 이제 수요가 있는 경우에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예, 정자는 올해 예. 두 군데고요. 개보수를 해달라고 또 이제 이게 있었고 8군데 이제 이렇게 지금 하고 올해 물량은 그렇습니다. 올해 2024년도 24년도 물량이 이제 8개나 개보수가 8개, 여덟 개. 보수를 또 요구하시는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그게 한 1,100만 원이고요. 건립하는데 이제 두 군데 2천만 원 정도. 아 그래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 정자 마을 정자 이런 데에 이제 좀 제가 어려운 민원을 좀 받았는데 뭐냐면 거기다 선풍기를 달아달라는 거예요. 그거 가능한가요? 선풍기. 그거 덥다고 그래서 아니 이제 노인정 전기하고 예. 이제 이런 걸 다 봐야 되는데 예, 예. 그거는 마을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어딘지 확인해 주시면은 한번 현장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뭐 자체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개수가 한두 개야 이걸 하는데 한 군데만 해주게 되면 제다 해달라고 할 것 같은데 전기가 들어와야 되니까 일단.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제가 생각할 때 정자는 시원하게 이렇게 야외에서 좀 앉아 있으려고 하는 건데 통풍 바람도 자연 바람도 불고 하는데 그걸 굳이 선풍기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선풍기를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좀 다음에 시간 될 때 좀 한번 상의 좀 할게요. 예. 다음은 주택가를 좀 한번 볼게요. 주택가 총 예산이 34억 7,143만 원. 거기서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명시월이 두 건이 있어요. 12억 7,440원 중에
이제 이게 주택 행정 지원 사업하고 청년 복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셔요. 이게 지금 그 하는 거는 이제 4억짜리 그 예. 리모델링 용역입니다. 이게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 이제 재건축 말고 이제 재건축이 좀 힘든 단지 같은 경우는 네.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끔 법적으로 이제 의무 사항을 하다 보니까 저희 시도 이제 이거를 집행하게 됐고 이제 올 11월까지 예. 저희가 이게 마무리될 사업이라 그래서 2월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내용. 또 그러면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예. 청년월세 한시 지원 사업 예. 요 내용이 이제 그게 2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 사업. 네. 그래서 이게 좀 액수가 많네요. 네. 하여튼 그러면 5월 11월까지 그 주택 그 저기 행정 지원 뭐 이거는 저 마무리할 수 있어요? 네, 현재 지금 그 좀 이따가 이제 저희가 이제 의회에 의견 청취를 하고 이제 도에다가 상정하는 이 시기가 돼 있어서 지금 이제 요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제. 이거 사고이월도 한 건이 1억 3,338만 원 정도가 있어요. 이것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네. 그 이제 대형 큰 공사를 하는 이제 엘리베이터 공사 같은 경우가 나타났는데요. 예. 공사하는 시기가 이제 작년에 못 끝내고 동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올해까지 공사를 넘어오는 단지들이 한 4개 단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단지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2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2월 시켜주는 거고요. 아까 이제 우리 강정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올해 같은 경우 이런 사안이 안 나오게 상반기 안에 일단은 전부 다 집행하려고 하고요. 근데 혹시 이제 집행 안 되는 단지 같은 경우는 반납받아 가지고 이제 대기하고 다른 단지한테 진행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이 없도록 진행할 얘기입니다. 글쎄요, 이게 올 연도 내에 이루어진 사업들이면 이게 이제 진행이 됐으면 하는데 이게 2월이 되다 보니까 시급을 요하는 어떤 다른 단지도 이제 이렇게 설치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잖아요. 뭐 각별한 그 좀 관심을 가지시고 연내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마지막으로 토지 정보과 한번 볼게요. 토지 정보과 뭐 예산은 아까도 뭐 별로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기에도 그 사구이월이 조그맣게 하나 313만 원 정도가 생겼는데 이게 지적 재조사 정비 조정금이라고 했어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제사 조정금을 지급을 해줘야 될 돈이고요. 예. 위치는 이제 서탄 마도 1지구에 있는 소유자한테 지급할 사항인데 서탄, 마도 1지구. 마도 1주고. 네네. 예. 근데 이제 그 저희가 이분이 신청했을 때는 4,500만 원 정도가 이제 필요했었는데 예. 그 연말에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신청 들어오다 보니까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313만 원에 대해서 먼저 지급을 하고자 했는데 네네. 그 24년도에 그러면 예산 세워서 한꺼번에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네. 올해 3월에 예산 세워서 다 저기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집행됐어요? 네네. 아 그러시구나. 예, 하여튼 애쓰셨고 우리 토지 정보과도 굉장히 저희들 그 주택과에서 중요한 부서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손하명 의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예산이 좀 적다 했는데 이게 큰 사업들은 없지만 지적 재조사라든가 또 그 지적 이변이 생겨가지고 다시 이렇게 보상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땅 지적했을 때 뭐라 그럴까 그 이변 사항 땅이 준다든가 땅이 는다든가 할 때 필요한 사항들 있잖아요. 네. 이럴 때 그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일단은 보상금 같은 걸 우리 시에서 지급을 해 드려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땅을 뭐 지적이 많이 이렇게 간 분한테 이렇게 받아서 하는데 그런 게 용이해요. 용이하지 못하죠 지금 현상이. 이게 이제 저희가 받아야 될 조정금을 받아야 될 부분하고 이제 지급할 부분인데요. 예. 받아야 될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6개월이고 이제 6개월이 납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그 잘 안 내는 분도 이제 아직 징수를 잘 못해 입장이 안 되는 분들은 저희가 연납이라든가 예.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유도를 해서 저희가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도 또 징수 못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땅에 대한 무슨 압류 같은 조치도 취해지나요? 예, 채권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 압류. 네네. 다행이네요. 하여튼 뭐 지적
우리 토지 정보과도 중요한 부서입니다. 하여튼 우리 평택시의 지적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제 발언은 끝내고요. 그동안 애써주신 우리 주택국의 김진영 국장님과 각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이은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하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지난 2023년도 그 행감 때에 그뭐 결산검사를 뭐 한 7, 80%는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뭐 집행률이라든지 뭐 이월률이라든지 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도 일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굳이 뭐 다시 이야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꼭 드릴 말씀이 하나 있는 게 이게 사실은 기획 예산 쪽에 먼저 이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뭔지 아시죠? 이거 매년 발행되는 거 결산검사 4월달에 끝나면 이게 17년치입니다. 17년치. 그걸 한번 다 봤어요. 그 나름대로 뭐 분석까지는 아니지만 도대체 이 17년 동안 담아낸 결산검사 의견이 무엇이 있나. 제가 이제 2022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 관심을 가지고 제가 이걸 쳐다보면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하고 2023년도 금년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같은 내용이 한 80% 이상은 다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이렇게 개선이 안 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한번 봐보실래요? 직접 한번 잠깐 보시자고요. 2007년부터. 근데 이게 자료 화면이 좀 다운로딩이 좀 느려서 이겁니다. 다음 2월에 대해서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2월에 저기에 보면 그 밑줄치인데 보면 따라서 조기 발주 및 공기에 대한 적정한 판단,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 노력 등을 통해 2월 사업비 발생을 최소화하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다음 또 이건 2008년, 2009년 똑같습니다. 뭐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다음 2010년 다음 이것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다음 11년 네, 거의 비슷하죠. 12년 다음 똑같습니다. 다음 여기 보면 뭐 그 주요 내용은 용지 매수 지연, 절대 공기 부족 등으로 전년 대비 얼마가 감소하였음. 다음 14년 다음 똑같죠. 뭐 주요 내용으로는 용지 매수 지연, 절대 공기 부족. 아니 어떻게 저렇게 표현도 똑같습니까? 결산검사 위원들이 한결같이. 다음 잠깐만요. 이것도 거의 똑같죠. 똑같은데 이 2015년 같은 경우에는 2월율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 당시에 무슨 도시개발 사업이 만원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45.8% 전년 대비 엄청나게 많이 증가한 사실이 좀 있었어요. 그동안에 그렇게 2월액을 최소화해달라고 누누이 이야기했는데도 저렇게 폭발적으로 막 늘어나는 거죠. 관행적으로 늘어났다는 얘기죠. 다음 16년 다음 똑같습니다. 뭐 조속한 재결 추진 이거는 금년도의 검토 의견서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다음 17년도 또 똑같죠. 재결 추진 등의 노력이 필요하겠음. 다음 18년도 다음 네, 이건 2008년도 거네. 섞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요게 이제 금년 거죠. 여기도 보면 2월 사유는 사업기간의 준공기간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등을 들 수 있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금년도 맨 마지막에 2월 개선 권고를 보면
세출 예산의 2월은 회계 독립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2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법에서 정한 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2월을 하는 경우는 2월 대상 사업의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2월을 하기 바라며 몇 개 과의 부서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 및 지속적인 관리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위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이라고 금년 2023년도 결산 그 개선 상황에 나와 있어요.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도 전년도에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있을 때 개선 및 권고 사항을 하나 한 게 있어요. 2022년도 거 혹시 있어요? 없죠. 여기 있어요? 그 다음 이거 아닌데. 그 다음 요거 여기 보면은요. 저 밑으로 좀 내려주실래요? 좀 문제점 쭉 이야기하고 맨 밑으로. 네. 제가 그런 제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하도 지켜지지 않고 2월에 최소화 좀 하고 그런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한데 2월에 최소화 노력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아서 제가 제의를 한 게 있습니다. 예산부서는 뭐 기획예산과가 되겠죠. 대신 이제 각 실국소도 다 포함되는 거고 2월 예산의 불용 규모를 파악하여 이에 따른 페널티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2월액이 최소화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이라고 했거든요. 혹시 그런 지시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2월액 최소화에 앞장서는 실국소에 대한 어떠한 페널티나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겠노라라고 뭐 이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산 세우고 이제 간부회의고 할 때마다 이제 예산부서에서 이제 하는 얘기예요. 페널티 주겠다 뭐 하는 얘기고 그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거를 2월 되는 것보다 사실 불용액 갖고 좀 따져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2월 되는 거는 이제 공원 같은 거를 한 군데 만드는데도 2천억, 3천억씩 들어가는데 거기서는 매년별로다가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를 못 하니까 200억, 300억씩 이렇게 확보를 해놔야 돼요. 그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보상이나 이런 거를 그래야 제때 할 수 있거든요. 또 한꺼번에 재원 그런 정도는 뭐 저도 그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저기도 이제 그때 결산감사 하실 때 의원님 결산감사 때 했을 때 전체 우리 시 예산의 3분의 1 2월액이 이제 공원과였어요 그 당시에. 공원과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산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저는 잘 모르지만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이후 그 대기 계속 비율 같은 경우에는 뭐 1차 기성금, 2차 기성금 막 이렇게 해서 나중에 준공금 막 이렇게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계획이 있잖아요. 그럼 계획이 있으면 그 쪼개기 예산 편성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그런 거를 왜 못하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자꾸. 17년 동안 연속으로 지적을 하는데 개선 의지가 전혀 안 보이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업비가 이거를 이제, 어떻게 그럼 앞으로 향후 시의원님들이 계속 기초의회에서 활동을 할 텐데 지나온 17년 동안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앞으로 다가올 17년도 이 똑같은 지적을 해서 특상 공론을 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예산 편성에 그 사업 목적의 특수성이나 여러 가지 제반 환경이나 다 틀리겠지만 이해는 하지만 소위 얘기하는 그런 뭐 1차 기성금, 2차 기성금, 준공금 뭐 이렇게 다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 내년도에 지급할 거를 뻔히 알고 있는데 왜 그거를 한꺼번에 예산을 잡아놓고 계속 비율이나 이 뭐 명시율이나 이런 걸 다 넘기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면 어렵겠지만 자꾸 그럼 얘기할 이유가 없지요. 17년 동안 기초의원들이 계속 되뇌었었던 지적사항인데 또 회계사, 세무사들이 계속 앵무새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정이 안 돼. 어느 때는 줄어요. 어느 때 줄는 건 그런 사업의 특수성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줄겠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면 제가 이야기하는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적용을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더 2월액을 최소화하는데 발을 맞춰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예산을 쪼개게 해서라도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사진을 여러 장 돌려본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왜 그 사업의 특수성을 모르겠습니까? 이해를 하지요. 하지만 그게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다면 이런 것도 개선을 해야지 중장기적으로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선 필요성이 있는 거는 맞고요. 이제 그러니까 계속 실제 지적된 필요한 거, 그 내년도에 사용할 금액이 금년도에 예산이 딸려서 그 편성을 못하고 집행을 못하는 그러한 또 절박한 예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우선 투입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지금 이월액 최소화라고 그리고 불용액 최소화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필요한 데에 적기에 예산을 공급하기 위해서 자꾸 이월액을 최소화하라는 거지. 그거 누가 모릅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꺼번에 예산을 세우지 않고 이제 총액은 세워놓고 그렇죠. 차수분으로다가 이제 그렇죠. 세우는 각 부서에서도 이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필요한 거고요. 예, 그리고 그렇게 잘하는 부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잘 안 하는 부서는 페널티를 주는 게 저는 맞다. 아까 이제 라고 말씀을 업무 드리는 추진비에 거예요. 손한 여러분들이 관행적으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대응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책임 추궁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건 향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7년 동안에 결산 의견서를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다음 부서들도 다 똑같이 해당되는 거겠죠. 다음번에는 이야기 안 할 겁니다. 굳이 다 이거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또 전파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또 선임 국장님이시니까 상권에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좀 전파를 해서 추후에 좀 이런 거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오르신 지적이 알겠습니다. 예. 예, 마치겠습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뭐 이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지금 전주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많이 뭐 의원님들이 지적도 하시고 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안 하신 것 같고, 제가 전에 이제 도시주택국 여기 계신 국장님 있고 안 계신 분도 있지만 제가 2022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공무원분들이 여기 계신 그래도 간부 공무원이시니까 이 과장님들의 마인드가 어떤가 한번 소신 발언을 한번 해주셨으면 어떤가, 이거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기 안 계신 분들, 그때 안 계셨던 분도 계시지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거 다 공통된 얘기예요. 의원님들이 어떻게 됐든 뭐 제도화도 되고 여러 가지 형식적으로는 다 돼 있어요, 모든 게. 근데 이제 결산은 어떻게 됐든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사업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얼마나 적절하게 잘 쓰고 이 이월액이 안 남게 해가지고 뭐 일반 기업 회계하고는 다른 거니까요. 뭐 여러 가지로 뭐 순세계 잉여금도 안 남겨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월액도 최소화시키는 게 맞고 국도비 반납도 최소화시키는 거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인드를 갖고 내 가정에 이 예산을 집행하는 마인드로 그렇게 잘 하시면 어떻게 보면은 뭐 굳이 그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안 나올 거고 뭐 효율적으로 잘 집행을 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공무원 사회에서 그 마인드가 좀 이 의식 개선이 되면서 마인드가 좀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뭐 하나하나 뭐 여기서 다 뭐 벌써 집행해가지고 다 나온 거를 갖고 전에 저는 4월달에 뭐 저희가 이 결산위원회에서 평택시에서 결산위원회에서 벌써 결산해가지고 다 벌써 세부적으로 결산위원들을 통해서 결산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도 이제 이 간부 공무원들께서도 이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계속 회의도 하고 주제를 하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그런 의식을 좀 심어줄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공무원이잖아요. 하지 못하는 일, 사회에서 하지 못하는 거를 공무원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됐든 국가든 뭐 지방 단체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는 걸 뭐 본인들이 알아서 다 판단해서 하시지만은 이제 공적인 업무 같은 거나 공적인 사무 같은 거는 다 예산이 수반되고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각 부서에서 신경을 더 써가지고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일단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도시주택국 결산과 관련해서 이제 마무리 발언을 좀 종합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국도비는 보조금 반납금은 예산 현액 대비 5.1%인 22억 9,300만 원이 반납되었는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의 최소화를 위한 개선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 또한 세출 예산 편성 시 추진 시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보상 협의 등 사업 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면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가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좀 잘 준용하고 신속하게 적정하게 처리하여 2월 예산 최소화를 좀 해주시기를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제 건축허가가는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비 5,333만 2천 원을 도시개발과는 서재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 공공운영비 600만 원을 전행 미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맞는 필요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초 계획한 사업 시행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계획 취소 등 예산 운영 계획상 변경이 있을 때에는 예산이 보다 시급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감액 반영하도록 하며 예산 집행률 재고를 통해 과도한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 소관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